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하여튼 영웅만석 TV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이게 첫 회죠? 예, 첫 회. 너무 예, 좋습니다. 첫 회. 처음입니다. 처음 네. 이제 실제 저명 인사를 모시고 제가 인터뷰하는 건 이번에 이만수 박사님이 처음이에요. 그럼 제가 저명 인사인 거예요? 그럼요. 오 마이 갓. 이만수 박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아니요, 왜 이러세요? 그런 아니, 말 하면 안 돼요. 세바시에도 여러 번 나오시고 뭐 아, 각종 TV 신문에도 뭐 네이버 이만수 치면은 쭉 나오던데 보니까. 아니에요. 네이버에 이만수 치면 중부회장, 무슨 수술, 한국은 예.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이 더 되잖아요. 차라리 구글에서 이만수 치는 게 더 나아요. 아, 구글에서 치는 게. 네, 근데 이름이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이미 I am complete. 그쵸, 임완수. 보통 제가 제 이름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책임완수 아니면 임무완수. 아, 임무완수. 그런데 이제 그것도 외우기 힘든 분들은 어떤 분한테 그냥 이면수 그냥 이면수. 그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어머님이 이름을 지으신 거죠. 아버님이 지신 것 아버님이. 같은데 사실은 누가 지은지는 잘 몰라요. 어쨌거나 너무 완벽해요. I am complete. I am 임완수. complete. 저도 너무- 오늘 처음 들었는데 괜찮네. 네, 너무 좋은데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좋은데요. 네네. 자, 박사님, 이만수 박사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하여튼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 간략하게 자기 소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네, 30초 정도. 30초. 안녕하세요, 임완수입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요. 미국 내시빌 테네시의 주에 있는 내시빌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메리 의과대학에 가정의학과 교수로 있고요.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의료 부분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 정보를 가지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커뮤니티 매핑 센터 비영리 사단법인을 2013년에 설립하고요. 지금까지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자세한 저희가 뭐 하는지 자세한 얘기는 우리 또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실 테니까 제가 미리 다 얘기를 안 할게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딸이 셋이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딸이 막내가 지금 박사과정이 있고요. 아주 귀여운 딸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관심이 많더라고. 그런가요? 딸 얘기를 하면 다들 또 아들 있는 분들이 아니 페이스북에서 봤을 때 박사님 따님이 엄청 뭐 거의 모델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변하기 전엔 저도 모델급이었는데 이게 참 요새 이렇게 미세먼지와 수돗물 오염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러시구나. 변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보시는 분이 놀라실 게 네. 저는 코트 입고 있고 예. 박사님은 반팔 입고 있고 예. 도대체 이거를 무슨 계절에 찍었냐? 사실 그렇죠. 12월이고요. 지금 12월 in 하와이. 네. 예. 박사님 워낙 열받은 일이 많으셔서. 아니요. 제가 지금 몸에 열이 많습니다. 예. 그래갖고 사실 추위도 타고요. 근데 이게 몸에 이게 열이 기복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이걸 다 유지를 하는데 네. 저는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고 음. 이렇게 외부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공동체 이런 말 제가 좀 좋아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좋은데요.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도 어떤 공동체 이런 것에 대해 특별히 제가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더 좀 애착이 가는 단어인 것 같은데 커뮤니티 매핑을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커뮤니티 매핑하면 지도를 뭐 한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시간, 뭐 한 2시간. 간략하게. 커뮤니티 매핑은 이렇게 기존에 쓰이던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거에 대한 정의는 제가 최근에 했고요. 데이비 툴록 교수랑. 근데 이제 원래 이거의 오리진은 Public Participato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라고 시민 참여형 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지리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도시 커뮤니티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는 일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리 정보를 이용해서 시민 참여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공동체 지도 만들기라고 하는데 이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역을 개선하면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걸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또 참여를 하고 또 역량 강화. 나 때문에 정말 지역이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를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저희가 커뮤니티 매핑 하면서 지도 위에 막 점 찍고 막 그러니까 막 지도 위에 이렇게 구글이나 네이버 지도에 점 찍으면 다 그게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냥 흉내를 낸 거고요. 네. 그 안에 교육과 참여와 역량 강화라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게 정말 그 민주사회에서 예. 민주사회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역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쵸. 해보는데 예, 그쵸. 스스로 예. 자발 저희가 사실 민주주의 그렇지만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한 표가 어떻게 되겠어? 네. 그쵸?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뭐 오늘 비도 오는데. 근데 이제 커뮤니티 매핑은 그거보다 좀 더 한 단계 나서 내가 뭘 하니까 진짜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더욱더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뭐 한 예로 세금이 쓰여지는 것도 그 커뮤니티가 인발부 돼가지고 예산이 세워진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집행을 하고 또 평가를 하는 데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훨씬 더 투명성 있게 또 그들이 원하는 걸 알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그 개념하고도 굉장히 잘 맞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전공을 도시공학 전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의료 쪽이나 이 보건 쪽이나 이런 쪽으로 미국에서 가르치시는지 되게 언뜻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시공학이라고 그러지만 네. 한국은 이제 도시공학이에요. 제가 이제 한양대 도시공학을 나왔는데, 근데 이제 미국은 도시계획과 정책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은 엔지니어링 스쿨인데 미국은 소셜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는 소셜 사이언스랑 있는 도시계획과가 있고 또 어디는 아키텍, 도시 디자인하는 또 도시계획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도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보고 계획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넓은 거죠. 그렇죠. 뭐 교통도 있고 토지 이용도 있고 보건도 있고 이런데 이게 참 요새 의료는 옛날처럼 그냥 질병을 보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아픈 게 사실은 어떤 바이러스 그런 것도 있지만 80%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헤이비어라 그러는데 사람들의 어떤 행태, 그 습관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식품을 먹는지, 이 사람이 운동을 하는지, 정신 건강은 어떤지, 또 어디 사는지, 어떤 물을 마시는지, 어떤 공기를 쉬는지.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이 특히 도시에서 지리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걸 분석하는 일을 하다가 제가 91년에 그 미국 그러니까 뉴저지 주정부의 산하의 그러니까 헬스 플래닝 에이전시에서 그러니까 의료 계획하는 에이전시에서 그 인포메이션 스페셜리스트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헬스케어에 몸담그면서 다양한 의료 정보들과 도시계획 정보들을 같이 융합하면서 사람들의 질병 또 그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연구들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요새 의과대학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걸 가르치냐면 그냥 단순히 그 환자를 이렇게 진단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리시전 메디슨 그 정확한 의료 서비스 아니면 또 patient centered medical home 그래갖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라는 게 막 환자 편하게 하고 마음 편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환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은 예방주사를 못 맞은 이유가 타고 올 교통수단이 없는 거야.
한 예로.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예방 접종을 못 받는 거야. 근데 그러다 더 큰 일이 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애가 있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어 예방 주사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다 보면서 의사들이 그런 것도 같이 보면서 환자를 진단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관점이 다른 거네요. 관점이 조금 더 이게 포괄적으로 홀리스틱하게 보는 거죠. 한 예로 제가 요새 하는 리서치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피오이드 마약 중독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 내시빌에 마약 중독된 환자의 50%가 홈리스예요. 그래요? 네. 근데 또 홈리스들의 건강 상황을 보면 굉장히 나쁜데 네. 이 통계, 그러니까 리서치에 의하면 홈리스 하는 사람들 근처에 가보셨어요 혹시? 아니 저는 뭐 진짜 막 심한 홈리스는 한 1m 안에만 있어도 냄새가 너무 역해가지고 쓰러지죠. 그 서울역 이런 데 가면 막 예, 저가 죽을 것 같아요. 코를 막아도 냄새가 나는. 근데 이제 의사들이 홈리스를 이렇게 만나면 환자로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홈리스를 보면 그냥 빨리 대강 진단하고 약 주기에 바쁜 거야. 그래서 홈리스들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들한테 어떻게 홈리스를 만나면 제대로 진단을 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과정과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료가 그냥 질병과 아픈 것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국도 지금 그렇지만 내가 휘퍼 서비스라고 의료 서비스를 받은 그 서비스로 사람을 이렇게 그 의사들이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번 숟가락 그러죠. 이렇게 보면 몇 명 환자를 받는지, 주사를 몇 방 놨는지, MRI를 몇 번 했는지. 근데 이게 미국의 의료비를 올리는 주요 문제인 거야. 왜냐면 더 많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 그러면 의료비가, 그러니까 의사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 의사들이 돈을 받는 걸 퀄리티로 옮겨요. 내가 환자가 1000명이 있는데, 환자가 옛날에는 아프면 아플수록 돈을 버는데 지금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완전 관점이 다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 기반으로 돼야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좀 제가 이렇게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데이터들을 같이 수집하고 모아서 그러니까 특히 의대 학생들 가르치는 일들 또 그리고 연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홈리스 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아까 냄새 얘기하시니까 그 미국에서 요즘에 영화 기생충이 엄청나게 인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한국 분들한테 인기가 많을까? 아직 외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 근데 미국에서 지금 하긴 한데요. 기생충 저기 상영하는 거 아니? 상영관이 600개가 넘었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근데 미국에 600개면 많은 게 아닌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서 기생충이 그 냄새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어요. 제가 그 영화를 왜 못 봤냐면 제가 무서운 걸 못 봐요. 무서운 영화? 근데 누가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요. 막판에 누구 죽인다 그랬는데. 그거 그 장면 하나인데. 진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보질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그 미스터 선샤인 그거 나왔죠.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1편부터 마지막 바로 전편까지 보고 마지막 편을 아직도 못 봤어요. 그 이병헌 씨가 그게 뭐 그러니까 예고편을 보니까 막 기차에서 죽는 거야. 그래서 저는 슬픈 그 새드 엔딩이 너무 싫어서. 근데 기생충 얘기를 들으니까 마지막에 뭐 누가 죽이고 죽고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네, 딱 한 장면이에요. 그래요? 그 잔인한 장면 아니에요? 그래요? 무서워서 못 봤어요. 봐야겠네요. 이게 냄새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거예요. 냄새를 같이 공유할 수 인간이 같이 냄새를 공유하지 못하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런 내용. 진짜요? 그 내용. 전 냄새 못 맡는데 어떡하지? 아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제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편하신 대로 불러요. 네네. 우리 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빅데이터 어쨌거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커뮤니티 매핑이 빅데이터나 AI 관련해서도 또 예.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의 영역으로도 또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 매핑은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는 수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소통 그리고 참여.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참여. 빅데이터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연결입니다. 연결, 정비를 예. 세면 어떡하고.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사실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하나가 굉장히 큰 것도 있잖아요. 네. 크레딧 트랜잭션 같은 거 이런 것들. 근데 진짜 빅데이터가 더 큰 데이터가 되기 위해선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잖아. 네. 커넥트 연결. 네, 네. 네? 근데 그 연결이 뭐 주민등록번호, 음. 크레딧 카드 번호, 우리 스마트폰 번호로 네, 네. 연결도 될 수 네, 있지만 네. 이 지리 정보가 되면 네. 위치로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 어떤 공기를 마시는지, 어떤 물을 마시는지, 여기서 그 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건강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위치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 아이디나 뭐가 있어야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분석이 가능한데 네, 네. 지금 이제 위치 정보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연결이 되면서 네. 네? 많은 의미 있는 분석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 위치 정보라는 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죠, 거죠. 사실. 그러니까 위치 정보가 아니라 위치 정보가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들. 그리고 또 이제 IoT 같은 것도 뭐냐면 옛날에는 뭐 저희가 뭐 다리 검사하고 뭐 검사하면 다 써가지고 넣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은 양으로 전송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근데 전송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프로세스 되고 비주얼라이즈 되고 또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이 필요한 방향으로 네? 통계가 나와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정말 무르익은 시대가 온 거죠. 어쨌거나 구글이 하는 사업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네, 네. 구글이 무섭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아까 코 냄새도 못 맡는다고 사실 이제 건강에 조금 예, 좀 안 좋다고 예. 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주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은 그러니까 4주 여기 있고 1주 노 4주 미국에 있고 4주 미국이 있고 네, 여기 일주 있는데 한국에 있고. 이게 옛날에는 일주만 있다 가도 막 괜찮은데 이제는 좀 일주가 너무 벅차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조금 더 한 6주 더 있고 6, 7주 더 있고 뭐 여기 뭐 거의 2주 있던지 조금 더 미국에 있다. 6, 7주, 한국에 2주 정도. 2주, 예, 2주. 그렇게 매번 비행기 타고 예, 그러니까 1년에 한국에 한 10번 오는 것 같아요. 1년에 10번.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미국에서도 계속 출장을 다니잖아요. 네. 그 주말에 사실은 집에 있을 틈이 없어요. 아니 그 비행기 값을 그 누가 스폰서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벌고. 스폰서 뭐 스폰서도 구하고 저도 벌고. 좋은 일 하시는데 어떻게 또 이게 해주는데? 우리 저기 또 우리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스폰을 해주시면 인천에 또 비행기 타고 오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근데 건강 그렇게 저기 해도 건강 상태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 건강은 많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건강한 사람도 음. 장거리 미국 비행기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되게 이제 여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는 건 그렇게 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그냥 밥 주고 영화 보고 예. 하고 싶은 일하고. 근데 이제 가끔 요새는 이제 엉덩이가 좀 아파요. 오래 앉아 있으니까. 뭐 그런데 비행기 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그 미국 일을 저녁에 해야 되잖아요. 시간 시차도 그렇지만 여기 저녁 시간이 미국의 낮인데 미팅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여기 있다가 새벽 1시에 미팅하고 3시에 미팅하고 4시에 미팅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겠네. 네,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잠 못 자고 이렇게 있으니까 더 많이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그냥 할 만한데 여기 오면 미국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시차가 전혀 그냥 완전 망가지는 거지. 그리고 몸이 이제 쉬질 않으니까. 예.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에너지가 막 넘치니까 그냥 계속 하는데 몸이 이제 버티지 잘 못하죠. 근데 하는 일은 너무 재밌고요. 네네. 좋으니까 하지 뭐. 제가 처음으로 박사님 기억했던 건 언제냐면 몇 년도더라. 하여튼 그 장애인들 화장실 뭐 이렇게 솔트 매핑으로 제가 그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유독
박사님 같은 경우가 이 장애인들 권익에 대해서 커뮤니티 매핑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특별한 그 저는 사실 장애인에 이게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었어요.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저희 이렇게 뭐 안전지도, 거리 안전지도를 할 때 장애인들이 오긴 왔어요. 네. 근데 그냥 장애인들이 왔구나.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권익 보호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뭐 제가 뭐 이런 따라 할 게 없었어. 예? 야 당연히 우리 비장애인들은 뭘 해도 장애인들이 필수인 거야 일단 그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커뮤니티 매핑하는 걸 하다가 우연히 우리 선배님이 그 완수야 너가 꼭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 그러고 네. 저를 장애인 그 단체 네. 독립생활연대라고 있는데 네. 거기 저 데리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저는 뭐 신나니까 예.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예. 사람들이 뉴욕 화장실 지도처럼 네네. 이렇게 사람들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데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공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애인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너무 필요하다고. 왠가 그랬더니 장애인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역을 가서 데이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갈 수 있는 음식점을 찾는데 2시간이 걸렸대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음식점들이 어디 있을 거 아니야, 있기는. 근데 그 정보가 많지가 않대요.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를 쓰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들하고 일을 하면서 야 이게 참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들이 장애인분들한테는 너무 힘들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실 뭐 장애인들 분들 이렇게 돕고 그러는데 막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막 죽자사자 안 하는데 나의 탤런트가 그분들한테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보람 있고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아픔을 좀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럼 예. 단순히 그런 계기군요. 저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유고 계속 또 그분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몰랐던 거 다시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장애인 하면 인식이 좀 우리나라는 정상인이라 그러지 비장애인이라고 잘 안 그러잖아요. 그쵸. 정상인, 장애인 이러지. 그렇죠. 네?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비장애인이란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맞습니까? 장애인이 디세이블 피플이잖아요. 원래는 옛날에 핸디캡이라고 네, 그랬어요. 핸디캡. 근데 핸디캡이라는 쓰는 말이 또 안 좋은 말이었나 봐.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디세이블 그러는데 디세이블 그래놓고 뭐 우리가 난 디세이블 뭐 비장애인 그렇게 하는 그런 말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뭐 에이블 퍼슨 하는 것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디세이블 피플은 디세이블이고 그냥 나머지는 에이블 피라고 그냥 근데 피플이라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완전히 무슨 패스트 시위하고 뭐 배째라 막 이런 식으로 해야지 겨우 들어줄까 말까 막 이런 식인데 미국은 그게 안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예요. 예를 들면 대학에 학생이 하나 웃는데 그게 장애인이야. 그러면 대학을 다 뜯어고쳐요. 제가 한번 어디 가서 놀란 게 제가 이제 그 메릴랜드에 이제 저희 고등학교랑 프로젝트를 해요. 그럼 거기 이제 자연 공원들이 많아. 예? 그럼 꼭대기 올라가서 막 슬라이드 타고, 예?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이 가야 되잖아요. 예? 거기 장애인이 진짜 어떻게 보면 몇 명이나 온다고. 예? 근데 거기를 다 장애인이 올라가서 똑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은 필수로 제공해야 되는 권익인 거지. 예? 그렇죠. 우리가 뭘 그 사람들한테 뭘 봐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선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권리인 거예요. 동등하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해야 그렇죠. 된다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비장애인이라는 영어를 제가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도 정상인이라고 하는 우리 비장애인도 어찌 보면 예비 장애인들이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몇 주 전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 제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장애인에 관련된 이제 문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시각 장애인에 관련된 음. 그 문화 사업을 하는데 뭘 하냐면 시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같이 하는 연극을 만든 거야. 콜라보.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시각 장애인하고 비장애인들이 어떤 연극을 하죠? 시각 장애인들이 이렇게 지팡이 짚고 나와서 얘기하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무대에 불을 확 꺼버린대요. 무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커멓게 하고 네. 연극을 하는 거야. 그럼 액션은 어떻게 취하고? 액션은 이제 안 보이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하는 거야 말로. 어.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들은 얘기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갑자기 비장애인이 되고 시각장애인들이 자기네들은 그냥 평상시와 똑같은 거 불을 끄는데 예. 근데 이 비장애인들이 갑자기 장애인이 장애인이 된 돼버린 거지. 거죠. 예. 근데 그거 들으니까 어. 와 정말 이 경험해보고 꼭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쵸? 불을 다 끄니까 네네. 시각장애인들은 그냥 보통 이 시각장애 체험한다고 해서 안대하고 뭐 이런 체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예 그냥 연극을 저는 그때 막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장애인 커뮤니티 매핑 미국에서 할 때도 이 엄지 손가락 이거 아세요 혹시? 이게 3cm예요, 3cm. 썸네일. 근데 이 턱이 이 엄지 손가락만큼 더 되면 휠체어가 못 지나가요. 아, 요만큼만 돼도. 요만큼만 돼도 휠체어가 잘 못 지나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걸으니까 모르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네. 사는 거야. 그렇게 안 하고 사는데 이제 이걸 하면은 저희가 엄지손가락을 맨날 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슬로프도 재고 또 팔 보통 이렇게 한 요 정도 돼야 그 휠체어가 지나가요. 그러면 이런 걸 그냥 모르고 살았다가 이걸 재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생전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이제는 눈에 이런 거밖에 안 보인대. 남을 이제 배려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장애인 그 접근성 매핑에 비장애인이 참석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엄청 사실은 좋은 게 남에 대한 배려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남에 대한 필요를 배우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걸 배우니까 사람이 훨씬 더 이 사실 비즈니스의 리더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비즈니스 성공하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봐야 되잖아. 그럼요. 네. 아니 그거 보니까 박사님이 이제 보통 한국에 오시면 뭐 부천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학교 학생들 대상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매핑 활동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적으로도 엄청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얘네들이 정말 민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성장하는데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커뮤니티 매핑이 되려면 지속 가능적으로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커뮤니티가 잘 된 데가 학교인 거야. 아, 그런가요? 그렇죠. 학교는 계속 커리큘럼이 있고 학생은 매년 바뀌면서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거 교과 과정으로 만들면 너무 괜찮은 게 나오는 거죠. 그걸 교과 과정으로 적용하는 학교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요? 예, 지금 저희 커뮤니티 매핑이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럼 사회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럼 이게 교육부랑 다 이렇게 이게 보니까 교육부가 선생님들한테 교과서를 만들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자율 권한 줘서.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이 쓰면 그게 이제 교과서로 채택이 되고 옛날처럼 우리는 뭐 교과서 하나였잖아요. 지금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중에서 고르는 모양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 매핑이 공적 영역이 많아요. 사실 그쵸. 민간 베이스에서 한다기보다는 관공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학교라든가 이런 영역이 많아서 사실상 이제 이게 그 수익적인 면에서는 조금 이제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야, 여기 이거 공공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왜 하냐 막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공공이 해야 된다고 기다리면 목만 빠질 수가 있죠. 누군가 하고 그러다 또 공공이 잘하면 또 이렇게 저희는 또 누군가 또 안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나라가 아니면 나라도 한다. 아니 그건 좀 너무 이러다가 또 찍히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런 생각해요. 나라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다 하면 좋지만 또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마침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 도움될 수 있는 부분 도움되고 그 안에서 또 저희 배운 것들이 다른 분들 하는 거 할 때 트랜스퍼가 되면 너무 좋죠. 들어보니까 이 사회 우리나라 이게 사회에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좋은데요. 빛과 거죠, 소금. 그죠? 네, 제가 네. 빛과 소금 좋아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크리스찬이에요. 네. 크리스찬인데 이 종교 그러니까 뭐 특정 종교를 떠나서 정말 모든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좀 아끼고 진짜 가난한 그리고 힘든 분들 위해서 조금씩 우리가 신경 쓰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박사님 페이스북 보면서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아유, 얘기 들으면서 고맙습니다. 이제 하여튼 저희 이 끝나고 네. 기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도 있지만 이만수 박사님한테 나에게 커뮤니티 매핑이란 땡땡땡 그럼 뭐라고? 나에게 커뮤니티 매핑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소통이고요. 소통. 네. 조금 더 몇 개를 더 얘기하면 소통, 참여를 통한 소통과 공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배려입니다. 참여를 통한 소통과 공감 그리고 배려. 예. 이건 저기 어떤 그 내년 총선을 위한 그 문구 같기도 하고. 딴 분들이 그렇게 쓰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해요. 네. 뭐 정치에 관심 있냐고 네. 아닌데요. 네. 전혀 그런 거 전혀 못하고 관심도 없고요. 근데 그 진짜 많은 내년 총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구호와 이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 세우고 총선에 임하면 너무 좋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일을 미국과 한국에 1년에 열대 번씩 왔다 갔다 그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이게 웬만한 소명감이라든가 이런 목적의식이 없으시면 사실 힘들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박사님의 꿈이 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꿈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막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좀 좋아하는 일이면 좋겠다. 네. 그리고 내가 좀 잘하는 일이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데 남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일이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남한테 도움이 되고 재정적으로 좀 지속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재정적인 부분은 잘 못하는데 이 세 가지는 제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많은 분들이 일을 하지만 자기 좋아하는 일 하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일로 그걸 또 제가 좋아하고 그게 남한테 또 도움이 되는 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꿈이 뭐 그거예요. 별거 있겠어요? 좀 수익만 좀 받쳐주면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저희 센터가 받쳐주시면. 아직 후원을 받고 뭐 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힘들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매핑 정확히 명칭이 저희가 사단법인 커뮤니티 매핑 센터고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너무 아니, 가능합니다. 기부금 처리 가능한데 그 많은 우리나라 대기업이든 뭐든 그 많은 사회공헌 하는 데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못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웃리치를 못하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저희 1호로 이렇게 이거 하는 것도 또 혹시 알아요? 정말 우리 이 방송이 너무 유명해져서 많은 그 기업에 사회공헌 하시는 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와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 여기 기부해야겠다 그렇게 뭐 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you never know. 뭐 아무도 그런 것도 못. 그러니까 저 또 인터뷰 시켜주세요. 제가 그럼 주제에 맞게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매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그렇게 많이 신문 인터뷰니 방송 인터뷰니 뭐 세바씩 이렇게 나와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이렇게 저한테 이런 거 이렇게 요청하시고 그럴 때 너무 기쁜 마음. 저 마음은 진짜 한 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제가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서 좋은 일들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하는 일 궁금하신 분들
네이버나 구글에서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치시면 저희 웹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고요. 또 후원해 주셔도 되고요. 특히 자녀 교육에 정말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기 귀한 시간 미국에서 한국 오셔서 1분 1초 쪼개서 쓰시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매핑 많이 관심해 주시고 특히 기업체 사회공헌 하는 데서 기부금 영수증 처리된다니까 예. 이 좋은 일,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예.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많이 이쪽에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네요. 예, 꼭 그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신 우리 이만수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첫 회 방송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NG도 안 하고 뭐 좋은데요.